미담을 쫓는 하얀 색안경. 권PD의 아름다운 구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이 업로드 될 즈음에는 이제 여름이 좀 물러갔으려나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 진짜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이거. 제가 가족 여행도 있고 일도 있고 필리핀에 한 2주 정도 있었거든요. 한국보다 훨씬 시원해요. 네, 지금쯤이면 좀 물러갔으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안고 콘텐츠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지난 컨텐츠 우리가 하면서 금지곡 관련된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잠깐 했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아예 그 금지곡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네, 우리가 흔히 군부 독재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군인 출신들의 대통령들이 나라를 다스리실 때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때. 그렇죠. 특히 이제 문화 분야에서 굉장히 억압이 심했었는데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방송 금지 처분을 받은 그런 노래들이 얼마나 많으면 우리가 지금 뭐 이걸 가지고 지금 컨텐츠를 만들겠다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일단 금지곡의 어떤 역사적인 흐름을 역사적인 흐름식이나 나와요? 거창하긴 한데 네. 그러면은 그런 거 혹시 있어요? 가장 먼저 금지된 곡? 저희가 알기로는 그게 공식적인 집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예. 일제 강점기 시절에 아리랑 아리랑. 아유, 슬프다. 나쁜 놈들이죠. 그 남의 나라 노래를 갖다가. 그러니까 진짜 아유, 속상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식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네.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군사 독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노래들에 대한 제재가 시작이 되죠. 네. 그러다가 예. 법적으로 검열, 심의 이게 도입이 된 게 그 전까지는 그냥 암암리에 그렇죠. 네, 그냥 야 저거 못하게 뭐 이럴 때 이제부터는 아예 대놓고 예. 안 돼. 요거 여기 통과 못하면 못 나가. 그게 이제 1975년에 긴급조치 9호. 너무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발효가 되면서 예. 이제 대중가요 심의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거죠. 그건 아직도 있나요? 1996년에 음반 사전 심의가 폐지가 돼요. 예. 예, 그러면서 지금은 방송사가 알아서. 아, 나라에서 이렇게 하지 마 이런 건 없고. 네. 그러니까 방송 불가만 있구나,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음반 같은 경우에도 몇몇 노래들 보면은 좀 이렇게 비속어라든지 그런 가사들이 섞여 있는 노래들 요즘에는 다 출시가 돼요. 네. 예, 근데 방송 심의에 걸리면 예. 이제 방송국에서는 그 노래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풍양속이나 뭐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특정 정권이 싫어하는 노래들이 이제 금지곡이 된 게 가슴 아픈 일이죠. 속된 말로 찍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아티스트가 김민기 씨예요. 예, 과거에. 예. 근데 김민기 씨 노래들이 이제 민중가요로 많이 쓰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김민기 씨가 그냥 일반적인 노래를 발표해도 그 곡은 금지곡이 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상록수예요. 그렇죠. 저는 직접 들었어요, 김민기 선생님한테. 네. 본인은 그거를 축가로 만든 노래였대. 음. 근데 이제 그거조차도 막 민중가요 성격을 부여해놓고 검열하고 뭐 금지시키고 막 그랬었던 거죠. 심지어는 김민기 씨 노래 중에 어떤 노래는 국가에서 아우 너무 아름다운 좋은 노래다라고까지 했는데 그 다음 해에 금지곡이 돼버려요. 예. 자, 우리 뭐 카테고리별로 한번 쭉 해보죠. 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1996년이라는 해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예요. 그때가 IMF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그 해에 음반 사전 심의가 이제 폐지가 돼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가요? 그때가? 네. 나름 문민정부 시대였던 거예요, 그때가. 군부 독재가 끝나고. 근데 그때 1996년에 음반 사전 심의 제도가 철폐되는데 가장 큰 모티브를 준 사람이 서태지입니다. 또 오늘 또 서태지 씨 또 등장하시네. 그렇죠. 예. 시대유감이라는 노래가 이제 1995년에 발표가 되는데 예. 공식 발매 음반에는 가사가 없어요. 뭐 이러면서 그렇죠. 기타 소리만 나오고 그러죠. 예. 거기 이제 첫 가사가 자식들 되게 시끄럽게 보내. 세게 나오긴 했네. 내용인데 이게 정치인들을 직접 까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검열에 걸렸고 이제 아예 가사를 뺀 채로 노래를 음반에다가 이제 싣게 되죠. 그 가사 때문에 심의에 이제 부적격 판정이 나면 그 노래 자체를 이제 못 쓰곤 했었는데 네. 그냥 MR만. 예, MR만. MR만. 그래갖고 서태지 팬들, 우리나라 당시 서태지 팬들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팬들 중심으로 사전심의제 폐지 서명운동이 들어가요. 우리가 문화 대통령이란 말을 하는데 이제 뭐 지나고 나서 좀 뭐 가대 포장된 게 없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참 큰 일을 많이 했어. 과하지 않아요. 이런 걸 보면. 네. 지금 얼마나 많은 후배들이 이 덕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서태지 씨는 뭐 그때 불려가서 직접 조사까지 받았다고 아, 하니까. 진짜? 네.
또 슬픈 얘기네요. 그것도 슬프다. 그래서 96년에 심의제도가 이제 폐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역대 이제 금지곡들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볼 텐데 네. 처음에 말랑한 얘기서부터 먼저 시작하자면 조혜련 씨 아나까나 그 이유는 뭐예요? 뭐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뭔가 그래도 명확한 워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수준입니다. 그건 좀 웃긴다. 그거는 웃기려고 만든 노래인데. 그렇죠. 높은 수준을 유지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말 그대로 B급 정서로다 그냥 막 만들어서 그게 매력인 건데 그걸 수준 미디어이라고. 그 조혜련 씨 아나까나라는 곡은 원곡이 블리스라는 밴드의 원티드라는 곡이 있어요. Wanted. 그렇죠. For your love is wanted. 네. 이분들이 활동했던 뭐 영미권 다 합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더 많았을 거예요. 네, 그런 팀들이 있죠. 유독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당시 대표적인 가수, 우리나라에 예, 조용필, 예. 시대별로 뭐 예. 이미자, 남진, 네. 그런 분들도 다 그 금지곡을 거쳐가야만 했나요? 금지곡의 거의 선두주자들이었죠. 그분들이. 왜냐하면 영향력이 가장 크니까. 그러니까요. 본보기로 때려잡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자 선생님 노래가 동백아가씨 선만 선생님이 다 금지곡이었어요. 왜요? 이유는 외색. 일본 노래 같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당시 트로트 곡들이 그 노래들만 그랬나? 다 그랬을 다 텐데. 그랬을 텐데. 그런데 음색이 워낙에 독특하고 독보적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좀 아까 세준 씨가 얘기했듯이 본보기가 필요했을 거고. 기왕이면 제일 센 사람으로. 네. 조용필 선생님 노래 중에 나의 노래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나의 노래? 예. 김광석 씨 나의 노래는 아는데. 네. 예. 근데 이 노래 앞부분에 약간 그 나레이션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네. 그게 이제 변사조로 대사를 하는 부분이 천박하다라는 뭐예매? 이유로 금지곡. 아니, 들어보진 못했지만 조용필 선생님이 그랬던 것이었다 뭐 이랬을 리는 없잖아. 그렇죠. 아니 설령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천박하고 아닌 거를 누가 판단해? 그 기준을 자기들이 그냥 세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100대 명반에서 1, 2위를 늘 다투는 들국화의 그것만이 내 세상, 행진 네. 이 노래들도 전부 심의에 걸렸었어요. 왜요? 그것만이 내 세상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가 너무 크고 발음이 부정확하다. 아니 그러면 백이성은 그 당시에 데뷔했으면 네. 못 나올 뻔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크고. 백이성만 그랬나? 홍경민은 뭐 지드래곤 같은 애들 다 발음 부족하다고 다 짤 뻔했네. 그리고 행진은 창법 미숙. 이 창법 미숙이라는 단어 자체도 되게 이게 진짜 떨어져. 네. 창법이 어떻게 미숙할 수가 있어? 실력이 아니잖아. 창법은 노래하는 방법, 이런 어떤 그 스타일을 얘기하는데 그게 미숙하다는 게 말이 돼? 그냥 전인권 씨 초창기에 그 머리 막 뽀글뽀글하고 막 깡 말라가지고 광대뼈 툭 튀어나오고 그 모습이 싫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꼬투리 잡으려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으로 살게 될지 그것도 궁금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이제 대표적인 여가수 중에 네. 한 분이 김수희 선생님이잖아요. 그래도 내게는 소중했던 되게 특이했어요. 그냥 지금 후배 입장에서 네. 그분의 노래를 들어보면 노래 정말 잘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금지됐나? 이것 때문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서울의 여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음정 불안이래요. 대단한 무슨 교수님이 거기 위원회에 계셨나? 무슨. 모차르트, 베토벤이 와서 이거 심의를 해도 진짜.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그 노래는 뭐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블루스 같은 이런 노래들은 특히 그 음표에 딱 그려지지 않는 노트가 있단 말이에요. 네. 4분의 3음 정도 되는 거 일부러 네. 떨어뜨려가지고 부르는 거. 그럼 어떻게 블루스 하는 사람들 전부 음정 불안이네. 자, 이제 각 곡별로 이제 황당한 금지 사유들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황당한 것들. 네. 예. 근데 지금 요 앞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노래들은 심의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가 없었던 노래들을. 그러게. 그래서 모르는 노래구나. 예. 근데 이제부터는 대부분 다 잘 아는 노래들이에요. 나중에 해금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해금되면서 예.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노래들. 그 노래를 나오면 조금씩 좀 불러주세요. 그럴까요? 예. 예. 제일 먼저 이장희 선생님 그건 너.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이 노래. 이건 왜 금지곡이었게요? 그건 너? 네. 몰라요. 책임전가. 너 때문이야? 네, 너 때문에. 너 때문이야. 그 다음에 또 웃긴 거 송창식 씨의 왜 불러? 아름다운 구석 왜 불러 예전에는 불신 검문이 굉장히 흔했거든요. 예. 네. 야 일로 와봐.
제가 2002년 월드컵 그때 우리 업무 중 제일 중요한 거 여가수들 혹시 배꼽 보이나? 황당한 금지 사유 중에 제일 황당했던 왜 할 일 없이 길가에 앉아있냐? 김수재 선생님의 거짓말이야. 사회 불신 풍조 조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